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채를 보겠습니다. 부채는 뭐예요? 기업이 갚아야 될 채무죠. 갚아야 할 채무. 자, 이 부채는 어떤 것이 있느냐? 뭐 매입 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이런 것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부채입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급은 상품을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자, 이 중요한 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매입 채무 보시기 바랍니다.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음을 합친 것을 뭐라고 한다?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매입 채무. 그래서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외상 매입금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된다? 매입 채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차입금 빌린 돈입니다. 미지급금. 자, 매입 채무하고 미지급금 구분해야 됩니다. 미지급금은 상품 말고 다른 거 이런 것을 구입하고 아직 돈을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으면 외상 매입금 또는 매입 채무. 상품이 아니다. 그리고 돈을 아직 안 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지급금. 또 여기 보면은 미지급금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미지급 비용입니다. 자,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이건 말 그대로 비용을 미지급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지급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 뭐다? 부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수금이 있습니다. 선수금. 상품을 주문받고 미리 받은 계약금. 상품을 주문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금. 그럼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선급금.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선수금.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선수금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선수 수익이 있습니다. 선수 수익. 말 그대로 수익을 미리 받았다는 겁니다. 미리 수익을 미리 받았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금이 있습니다. 이 예수금은 뭐예요? 예수금. 이 예수라는 말은 예수금 이 말은 뭐냐면 수금했다는 겁니다. 수금했다는 말은 뭐야? 돈 받았다. 돈을 받아가 내가 보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치하고 있다, 보관하고 있다. 돈을 받아가 내가 보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월급을 주면서 소득세 같은 거, 건강보험료 이런 걸 원천징수합니다. 이런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소득세는 세무서 내야 되겠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공단에 납부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납부는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부채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용어는 아셔야 되죠. 외상 매입금, 지급금, 이 두 개를 합쳐서 매입 채무를 하구나. 매입 채무하고 미지급금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은 뭐 어떻다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자본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뭐라고 부른다?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뭐라고 부른다?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자본만 미리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자본을 알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값이다. 자본이 얼마야? 자본을 미리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자산을 계산하고 부채를 계산해가 나머지입니다. 자, 이 부채를 뭐라고 하느냐? 타인자본이라고 합니다. 타인자본. 그럼 자본은 이거는 자기자본이랍니다. 자기자본. 자, 그다음 부채를 채권자의 몫이다 해서 채권자 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본은 주주 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자본을 순자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요 용어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채를 타인자본이다. 이 부채를 타인자본이다. 또는 채권자 지분이다. 이 자본을 자기자본이다. 또는 뭡니까? 주주 지분이다. 또는 뭐야? 순자산이다. 이 용어는 꼭 아셔야 된다면 자기자본, 주주 지분, 주주 지분은 뭐야? 주주가 소유주니까 소유주 지분 또는 순자산. 이걸 알아야만이 공부하는데 혼돈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뭐 자기자본, 어떨 때는 뭐 주주 지분, 어떨 때는 뭐 순자산 다양하게 이걸 씁니다. 그런데 요거는 다 어떻습니까? 자본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 부채 아시겠죠?
꼭 이 용어는 아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자 이렇게 재무 상태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건 어떻습니까? 일정 시점을 명시를 해야 된다. 일정 시점. 자 자산이 1,000원이다. 부채가 6변이다. 그럼 나머지가 자본이다. 항상 이 모형대로 가고 또 우리가 이제 복식부기를 합니다. 무슨 부기? 복식부기. 이 복식부기는 뭐가 있습니까? 차변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습니다. 대변. 그러니까 장부가 양쪽으로 적는다는 거죠. 차변에도 적고 또 어떻습니까? 대변에도 적는다. 그래서 이제 이중 기록한다 이라는데 두 번 적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차변에도 적고 대변에도 적는다. 이 양쪽으로 적는다는 거죠. 복식부기. 그래서 왼쪽을 차변이랍니다. 차변에 자산을 표시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랍니다.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표시합니다. 차변 대변 요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막 왼쪽 오른쪽 대신에 막 차변 대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재무상태표 등식 보시겠습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자 자본 등식. 자 중요한 거는 자본 등식인데 자본 등식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뭐다? 자본이다. 수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데 회계학에서는 이 부채하고 자본을 더한 것이 이 자산을 더한 것과 같아 이런 이야기죠.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이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값이 뭐다? 자본이다. 이 자본은 이렇게 자본 등식에서 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공식 기본 공식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2013년 12월 31일 요거는 기말이죠. 이것은 기말입니다. 기말. 요거 기말이죠. 기말. 요것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2014년 1월 1일 현재 이렇게 되죠. 다음에 이렇게 되죠. 요건 어떻습니까? 다음에 여기 이제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기말 재무상태표가 있고 기말 재무상태표. 이 기말 재무상태표는 해가 바뀌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기초 재무상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재무상태표 작성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2013년 기말 재무상태표는 2014년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기초 재무상태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013년 자료에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월 1일 재무상태입니다. 1월 1일 재무상태라는 것은 2012년 말 기말 재무상태라는 이야기죠. 그게 2013년에 오면 뭐가 된다? 기초 재무상태가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 1월 1일이죠. 1월 1일 현재. 자산은 차변에 적습니다. 그래서 아래 되죠. 현금은 자산이다. 차변에 적습니다. 자, 건물 자산이다. 차변에 적고요. 상품 자산이다. 차변에 적습니다. 자, 매입 채무 부채죠. 대변에 적고요. 차입금 부채죠. 대변에 적습니다. 매출채권 자산이죠. 매출채권 자산 차변에 적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산 합계를 해야 되는데 80만 원하고 91만 원이죠. 자, 91만 원. 자, 이거 50만 원이죠. 그럼 41만 원. 자, 이 41만 원이 뭐냐면 자본금입니다. 이 자본금이 어떻습니까? 기초 자본금이죠. 그렇죠? 41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 작성을 했습니다. 차변에는 뭘 적는다? 자산. 대변에는 부채. 나머지가 이제 자본금이다. 자,
자, 그다음 12월 31일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재무 상태를 보면은 자, 재무 상태표 12월 31일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습니까? 기말입니다. 기말 재무 상태표죠. 역시 마찬가지 현금이 차변에 5만 원, 건물 뭐 60만 원, 상품 30만 원, 매출 채권 어떻습니까? 35만 원. 이 선거금 4만 원. 자산은 차변에 적습니다. 부채는 선수금 25만 원. 그리고 아까 자본금 있었죠. 자본금, 기초 자본금이 있었죠. 거기 41만 원 있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이 90만 원하고 95만 원하고 95만 원하고 39만 원하고 144만 원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어떻습니까? 66만 원.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습니까? 당기 순이익이다. 당기 순이익. 자, 요 나머지가 뭐다? 당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4만 원 하고 하면 78만 원 이렇게 되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한다는 것만 한번 구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다 자산이죠. 그죠? 여기 자산이고 여기 부채입니다. 자산은 차변에, 부채는 대변에. 그리고 기초 자본금 들어가고 나머지가 당기순이익입니다. 자, 손익계산서 보시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경영 성격을 표시합니다. 자, 여기 자,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수익 있습니다. 자, 수익은 기업 활동의 결과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수익은 기업 활동의 결과 자본을 증가시킨다. 자, 여기에는 뭐 상품을 판매하면 매출이라죠.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자, 수익은 이자 받았다. 이자 수익 이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임대료 이래 있습니다. 자, 임대료는 임대료는 받는 사람입니다. 주인 입장입니다.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주인 입장에서. 또 임차인 있죠. 임차인. 임차료는 어떻습니까? 비용입니다. 이건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임대료는 수익이다. 임차료는 비용이다. 그럼 임대료는 뭡니까? 수익. 요거는 임대인 입장이죠. 임대인 입장에서 수익이다. 요 임차료는 어떻습니까? 임차인 입장입니다. 임차인 입장. 그래서 임대료, 임차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수익은 어떻습니까?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거,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비용입니다. 비용은 자기가 자꾸 돈을 씁니다. 쓰면 미천이 줄어들죠. 그래서 비용은 어떻습니까? 자본을 감소시킨다. 이 비용은 뭐야? 자본을 감소시킨다. 자, 이에는 뭐가 있다? 상품 매출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자, 매출하고 매출 원가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어떻습니까? 2,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해가 이걸 8개를 3,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3,000원은 매출액이고 원가는 2,000원이죠. 그것이 매출 원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 월급이죠. 이자 비용, 또 뭐가 있습니까? 임차료, 이자 비용, 임차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 급여, 이자 비용, 임차료 이런 것은 뭐다? 비용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회계등식 보시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을 표시해 놨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차변, 대변이 있는데 대변에 수익이 들어갑니다. 수익은 1,500원입니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은 1,300원이다.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당기순이익이다. 자, 손익계산서 등식을 보시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등식은 차변은 대변이다. 이 두 개 합치면 수익이다. 그러니까 비용하고 당기순이익을 합친 것이 수익과 같다. 이것이 손익계산서 등식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손익법입니다. 손익법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뭐다? 당기순이익이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뭐다? 당기순이익이다. 손익법. 자,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계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T자, T 계정식이다. 계정. T 계정식. 자, 약식 T자로 씁니다. 자, 손익계산서. 자,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서. 이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이제 보고식이라는 거예요. 보고식. 요 T자로 하는 이거를 어떻습니까? 요 T자로 하는 것을 계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고서 형태로 뭐 작성할 수도 있는데, 뭐 간단하게 T자로 하겠습니다. 차변, 여기 대변. 자, 수익은 대변에 갑니다. 비용은 차변에 갑니다. 이 위치를 알아야 되죠. 자, 매출 대변입니다. 500만 원. 자, 이자 수익 대변입니다. 자, 매출원가 300만 원 차변입니다. 비용이란 말이죠. 자, 임차료 비용입니다. 80만 원. 세금과 공가 비용입니다. 이 세금 내는 거 있죠? 이 세금, 요거는 이제 세무서에 내는 세금을 말하고, 이 공가는 뭐냐면 이 세금과 공가 이런데 여기서 세금은 어떻습니까? 막 예를 들어서 재산세 뭐 이런 겁니다. 재산세 이런 거 세금을 말합니다. 이 공과금은 뭐냐면 뭐 상공인수혜비 뭐 이런 거 말합니다. 상공회수혜비 뭐 이런 것을 공과금이다. 자, 재산세 이런 거는 세금이다. 자, 급여는 월급이죠. 5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과 비용. 자, 수익은 어떻습니까? 560만 원. 자, 비용 보겠습니다. 이게 470만 원. 그럼 여기 470만 원. 470만 원. 여기 560만 원. 90만 원이죠. 당기 순이익은 얼마다? 90만 원이다.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보시겠습니다. 연습 문제 보기 전에 이제 하나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기초 자본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자, 기중에 총수익 수익 합계입니다. 수익 합계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자, 기중에 기간중입니다. 해기간중 그 비용이 3억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1월 1일 그 기업의 기초 자금이 12월 31일 날 기말 자본인데 이게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아까 했죠. 수익은 자본을 만다 증가시킨다. 비용은 자본을 만다 감소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더하고 요거는 빼야 됩니다. 더하고 빼고 하면 12억입니다.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뭐다? 당기순이익이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게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2억입니다. 결국은 이제 기초자본이 10억인데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고 결국은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기순이 어떻게 한다? 당기순이익은 더합니다. 더하면은 기말자본이 된다는 겁니다. 요 모형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용이 많으면 당기순 손실이 되겠죠. 그럼 당기순 손실되면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이유는 손실이 생기면 미천을 자꾸 이제 고갈이 되죠. 그렇죠? 이익이 생기면 미천이 어떻습니까?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당기순이익을 산정하면,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뭐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참고로 그 공무원 있죠? 공무원. 9급이나 7급 공무원 시험 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기초 자산이
60만 원 있습니다. 기초 부채가 40만 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중에 추가 출자 금액이 20만 원 있습니다. 잘 보세요. 1월 1일 기초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겁니다.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기말 자본. 기말 자본은 5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말 자본은 5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 보면은 자본 증가가 얼마입니까? 1년 동안에 30만 원이 자본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죠. 기초 자산 부채 빼면 기초가 20만 원인데 기말 자본은 50만 원이다. 그럼 30만 원이 늘었죠. 30만 원 줬죠. 그 늘은 내역을 보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첫째, 기중에 추가 출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추가 출자가 있습니다. 추가 출자. 시험에는 유상증자라고도 놓을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 돈을 받고 증자했단 말이에요. 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증가한 것이 30만 원인데 내역을 보니까 중간에 유상증자인 게 있습니다. 기간 중에. 그래서 이는 기중 해놨죠. 기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중. 회계 기간 중에 이 말을 줄이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 기간 중에. 그래서 기중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가 뭐다? 단기 순이익이다. 단기 순이익은 자본을 증가시키고 단기 순손실은 자본을 감소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얼마? 10만 원이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얼마다? 10만 원. 그래서 답은 1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공무원 시험 치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공무원 시험 치면. 내나 공무원 시험도 한 문제 1분입니다. 한 문제 1분. 세무사나 또 어떻습니까? 세무사.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가요. 세무사, 간세사, 그리고 감정평가사. 이거 한 문제 1분입니다. 한 문제 1분.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그럼 다 한 문제 1분 아니냐? 회계사가 이거 50분, 50문제입니다. 50문제인데 50분이 아닙니다. 이 회계사가 80분을 줍니다. 80분. 그래서 공인회계사 문제는 시간을 많이 주는 대신에 굉장히 문제가 길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공인회계사 문제는 이런 세무사나 간세사, 감정평가사 문제보다 난이도가 높은 대신에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그걸 참고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 뭐 세무사도 그렇고 간세사 다 회계학은 어떻습니까? 50점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0점 이상만 받으면 성공인 거죠. 그런데 이제 공무원 시험도 한 문제 1분이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문제가 좀 쉽죠. 자, 그 다음에 기초 자본을 묻고 있습니다. 자, 기초 자본을 묻고 있습니다. 기말 자산 부채가 있습니다. 자, 기초 자본을 묻고 있습니다. 기초 자본. 1월 1일 자본이 미천이 얼마냐? 장사 미천이. 그리고 거기 보니까 기말 자본이 있습니다. 기말 자산 부채 있고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익은 280만 원. 비용은 230만 원. 자, 요거는 더하고 요거는 뺀다 그랬죠. 그래서 요 차이가 뭐다? 당기순이익 50만 원은 어떻습니까? 기초자본에 더한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31일 기말 자본. 자, 기말 자본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250만 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5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자본 얼마? 200만 원이죠. 200만 원에서 50만 원 더하면은 250만 원. 그래서 답은 200만 원이다.
그럼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오느냐? 예,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 뭐 아주 이거는 아주 좀 간단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 기출 문제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기초 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 지금 특히 이 3번 같은 이런 문제가 세무사나 이런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볼까요? 기초 자본을 계산하라 이래 되었습니다. 자, 1월 1일 기초 자본을 계산하라. 자, 기중에 이제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200만 원. 유상감자가 있습니다. 감자가 150만 원. 당기 순손실이 있습니다. 당기 순손실 30만 원. 그리고 12월 31일 기말 자본. 자, 기말 자본을 보시면은 여기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기초 자본에 증자는 더합니다. 감자는 뭐야? 감자 자본을 감소시키다 이 말이거든요. 감자는 뺍니다. 그리고 유상이라는 것은 자본을 줄이면서 유상 돈을 줬다는 겁니다. 얼마? 이 150만 원만큼 감자를 하면서 당기순 손실은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생기면 장사 미천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말이 그럼 요거 이제 상기하면은 어떻습니까? 20만 원 그러니까 여기 180만 원이죠. 답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상기하면 20만 원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플러스가 상기하면 플러스가 20만 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480만 원 480 20 더하면 500 그래서 480만 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제목이 붕괴와 전기입니다. 한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이 제가 좀 켜야 되는데 붕괴와 전기입니다. 자, 붕괴와 전기. 자, 조금 잠시 후에 이제 이 붕괴와 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